전세로 이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이런 경매된 집도 모르고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재산을 잃게 되겠죠. 또는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매매로 잘못 사시게 되면 그게 무효가 되거나 돈을 잃게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사거나 팔거나 또는 임차인으로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꼭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안 보면 잘못된 계약을 하실 수 있고 아주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같이 보면서 등기부 보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첫 번째, 내가 사업상 어떤 땅이나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그 집원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그게 누가 가지고 있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 그 인적사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해지는 시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주가 되거나 건물주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이제 등기가 되게 되고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기된 건물을 펼쳐보면 그 주인이 누구이고 어디 살고 언제 사서 언제 대출을 받았고 얼마를 받았고 지금 어떤 분쟁이 있고 이 물건에 어떠한 권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제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흔히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는 게 이 바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고요. 말소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고 불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히스토리, 역사를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밑에 빨간 줄 쳐진 데처럼 이렇게 빨간 줄들이 쭉쭉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의미한 것들만 나는 보고 싶다. 정신사 나오니까 이거 빼고 보고 싶다라고 하면 말소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원래 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 떼어놓고 보기엔 너무 복잡하거나 알기 어려운 것들은 집합건물 형태로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빌라는 집합건물로 떼어서 보시면 되고 아닌 것들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떼어서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는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 표제부, 갑구, 을구,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어떤 내용이냐, 주소가 어떤지, 면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주소와 면적은 건축물 대장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을 꼭 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동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동 건물의 표시라는 건 이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파트인데 경매 나온 아파트의 등기부를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한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과 주소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표제부가 또 있습니다. 이건 바로 몇 동 몇 호, 건물은 어느 정도의 면적이고 여기에 토지에 대한 지분이 얼마나 있느냐. 지분이라는 건 아시죠? 전체가 100평인데 100명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그 땅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어느 정도, 전체 면적분의 얼마 정도가 내 땅이다 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가 나옵니다. 자, 갑구는 가로 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유권,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소유자와 있는 현재 분쟁,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구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라면 또는 전세라면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 복잡하게 이렇게 쭉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소유자가 지금 누구다 하나만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경매 나온 물건들은 보통 갑구나 또는 을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사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매매라면 이렇게 복잡한 물건이 아무리 싸게 나와도 거래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걸 확인하는데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매로는 이렇게 복잡할수록 좋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물건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 경매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고 그 기준 권리 밑으로 있는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은 다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찰받는 순간 밑에 있는 걸 싹 다 지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만 할 수 있다면, 말소 기준 권리 위에만 뭐가 없다면 그 밑에는 아무리 복잡해도 등기부등본이 천장이 나와도 다 지워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고 가벼운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하고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보존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제일 처음 지어서 등기를 한다면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걸 사서
인수한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는데요. 접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한텐. 등기 원인은 1995년 3월 21일에 매매 이 사람이 이날 판 겁니다. 그러나 등기소에 접수한 건 1995년 4월 26일 한 달이 넘게 지나서죠. 이때부터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이때부터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투자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접수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변경됐는지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전거했다는 건 모든 내용이 동일한데 집주인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간 주소는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전거, 이사를 가시면서 또 바뀌죠. 빨간색 지워진 부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볼 게 없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인수하시냐? 마지막에는 요 2016년 9월 9일 날 인수하신 분이 이 송파구 송일호 31길에 사시는 이분이 소유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경매가 결정되었다는 게 여기 표시가 됩니다. 채권자가 중국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제 경매에 나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로 이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지 않으시거나 또는 중간에서 누군가가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줘서 이런 경매된 집도 모르고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재산을 잃게 되겠죠. 또는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매매로 잘못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돈을 내고 샀는데도 그게 무효가 되거나 돈을 잃게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권리 분석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구가 나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갑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을구는 그 나머지입니다.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갑구는 항상 있지만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다면 대부분은 이 부동산을 근거로 한 빚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출, 그래서 저당, 근저당 이런 게 나옵니다. 보통은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이 누가 걸었고 바로 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런 데서 채권 최고액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채권 최고액은 실제 그 대출이 아니라 그 대출에다가 이자라든지 그런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비싸게 채권 최고액을 고시하게 됩니다. 자, 을구까지 다 보게 되면 마지막에 요약이 나옵니다. 요약만 봐도 간단하죠? 자, 갑구에 누가 가지고 있다 라는 소유자가 나오고요. 을구에는 누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를 빌려줬는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참조만 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갑구와 을구를 다 보셔서 엑셀이나 종이에다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말소된 것들은 빼고 말소되지 않은 사항들, 빨간 줄이 없는 것들 위주로 시간 순서대로 갑구와 을구를 섞어서 배열을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고 또 권리가 이 순서대로 되는구나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권리 분석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같이 한번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반려투자자 반투였습니다. 들어가세요.